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39강 시간으로서 10년 양도소득금액 17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도소득금액입니다. 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자,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양도차익에서 양도했을 때 그 차익, 이익을 말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차감 빼줍니다. 그렇게 해서 양도소득금액을 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적용 대상, 어떤 경우 이게 적용이 되는가? 적용 대상을 보겠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적용 대상은 토지와 건물로서, 자, 첫째, 토지, 그리고 건물입니다. 토지와 건물로서 장기니까 기간이 있겠죠. 그걸 몇 년으로 보냐? 최소 3년으로 봅니다.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3년 미만은 해당이 없습니다. 3년 이상인 것 및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조합원 입주권. 자, 그리고 자산 보유 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자, 이 보유 기간이 3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이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주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증여받은 토지 건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차익 계산은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공제금액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두 번째, 공제금액입니다. 공제금액. 자, 장기 보유했을 때 이 특별공제 공제금액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기업하고 니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그냥 토지하고 건물입니다. 일반적인 자산이라고 그러죠. 토지하고 건물. 그리고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보면 토지하고 건물의 경우에는 6%에서 최대 30%까지 장기 보유했을 때 특별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토지하고 건물은 양도차익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를 합니다. 근데 이 공제율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6%에서 30%인데 요 사이의 기간에 보유한 연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곱하기 2%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년이라면, 자, 6%는 3년 이상이니까 3년을 보유하면 2%를 곱해서 6%가 나오는 거고요. 자, 15년 이상 보유하면 15년 곱하기 2%, 그래서 30%가 나옵니다. 중간중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은 6%에서 30%가 나옵니다. 자,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부수 토지도 포함합니다. 부수 토지도 포함이 되고요. 자, 이것은 12%에서 80%까지 공제받습니다. 공제율을. 그래서 양도차익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공제율이 어떻게 되냐면, 자, 1세대 1주택의 공제율을 보겠습니다. 공제율. 최저 12%이고요. 12%에서 보유기간별 공제율. 자, 보유기간별 공제율이 있고요. 플러스 거주기간별 공제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80%까지. 그래서 보유기간별은 보통 요거는 2%에서 40%까지 나옵니다. 보유기간. 12%입니다. 12%. 그리고 거주기간은 8%에서 40%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보유기간은 그 4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유기간이 예를 들면 3년이면 3년 곱하기 4, 예, 4%요. 그러면 12%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거주 기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3년을 거주를 했으면 3년 곱하기 2%, 그러면 6%, 4를 곱합니다. 3년 곱하기 4, 그러면 12%가 나옵니다. 12%. 그리고 요 8%는 거주 기간이 2년인 경우에 4, 2, 8. 그런데 단 보유 기간이 3년을 넘어야 됩니다. 예, 그 단서 조건, 보유 기간 3년을 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기 때문에 최대 80%가 나오고요. 거주 기간 없이 보유만 했으면 최소 12%, 3년 이상이니까요. 12%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있어서의 그 공제율은 우리 만공 기본서 교재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고가주택, 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관련해서 고가주택. 자, 고가주택의 양도소득 금액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양도소득 금액, 고가주택. 그 고가주택의 양도소득, 고가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이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에는 9억 원 초과하는 부분, 9억 원 초과. 요 초과 부분에 대해서, 요 초과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합니다. 과세. 그래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 금액은 고가주택 양도 차익에서 고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요. 고가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의 양도소득 금액은 일반적인 양도 차익에서 일반적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어떻게 그 양도 차익이 계산이 되냐 하면, 그 양도 차익은 9억 원 초과 부분만 이제 과세가 되니까요. 일반적인 양도 차익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양도 차익이 발생을 하면, 자, 양도 차익이 있고, 거기에 대해 곱해줍니다. 양도가액이 있을 것이고, 양도가액. 분해.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빼줍니다. 그러면 그 초과분에 대한 것만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면 12억, 자, 1세대 1주택 12억에 양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살 때 9억 원에 샀다면 그 양도 차익은 3억 원이죠. 3억 원. 그러면 요 그대로 대입을 하면, 자, 양도 차익 3억 원이 있을 것이고 곱하기, 자, 양도가액이 12억이에요. 자, 그리고 양도가 12억에서 9억 원 초과분만 하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러면 3억 곱하기 12분의 10에서 9 빼주면 3이 되겠죠. 3, 1은 3, 3, 4, 12. 즉 4분의 3억 원. 네, 3억 원을 4로 나눈 분의, 그것이 이제 양도 차익이 되겠습니다. 고가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에 있어서 네 번째,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 배제입니다. 적용 배제.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적용 배제. 어떤 경우냐면 다음의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첫 번째, 미등기. 예, 미등기 양도자산. 자, 양도자산. 미등기 양도자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장기 보유했다더라도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증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의 세율은, 요거의 세율은 70%입니다. 70%. 세죠. 예, 소득의 7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예, 조정대상 지역에서 20% 또는 30%, 20% 또는 30%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자산의 양도. 이 경우, 이런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배제니까.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양도소득 특별공제의 적용 배제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17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도소득 과세 표준의 계산입니다.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 과세 표준은 양도소득 금액이 있습니다. 양도하고 남은 금액, 양도하고 남은 소득 금액에서 빼줍니다.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빼줍니다. 기본 공제. 기본적으로 빼주는 금액을 말해요. 기본 공제. 그래서 이것이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250만 원. 그래서 요 양도소득 기본 공제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 양도소득 기본 공제의 대상입니다. 어떤 대상을 해주는지. 먼저 첫 번째 금액입니다. 양도소득 기본 공제의 금액. 이 금액은 소득별 또는 그룹별 연 250만 원입니다. 연 250만 원. 그래서 보유기간과는 관계가 없고요. 그냥 소득별 또는 그룹별로 연 250만 원을 공제해 주고요. 두 번째, 공제 대상입니다. 그럼 어떤 걸 공제해 주는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다음 자산의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한다. 다만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한다. 자, 기본공제 세 가지 경우로 나뉜다. 기역, 미은, 디귿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데 첫째 기역은 부동산, 토지하고 건물이 있고요. 두 번째는 토지하고 건물 플러스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 플러스 기타 자산. 이걸 하나의 묶음으로 봅니다. 이걸 다 묶어서 연 2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연 250만 원. 이걸 공제해 주고요. 두 번째는 주식 등입니다. 주식 등. 그래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말하는데 역시 양도소득 금액에서 연 250만 원. 연 2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파생 상품 등이에요. 자, 파생 상품 등 해서 역시 이것들도 파생 상품과 관련한 양도소득 금액에서 연 250만 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공제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를 내가 팔고 주식도 팔고 파생 상품을 팔았는데 이게 토지를 판 양도소득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중에 250 공제. 주식을 팔았는데 그게 250만 원을 초과하면 250만 원 공제. 파생 상품을 양도하고 소득이 생겼는데 그 소득이 250을 넘으면 또 250만 원 공제. 세 개 합하면 750만 원을 공제 받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하고 건물을 팔았으면 이거는 하나의 묶음에 있잖아요. 그냥 합쳐서 250인 거고 토지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같이 팔았습니다. 두 건이죠. 그래도 이거는 그냥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두 개 합쳐서 그냥 250만 원인 겁니다. 주식은 주식 하나로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별, 이렇게 소득별로 250만 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39강 시간이었고 16 양도소득 금액, 17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